기업의 동향을 살펴보는 기업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다음 기업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 다음 달 11일이면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되죠. 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얼마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왔나 알아보는 통계인데요. 유독 떨고 있는 기업이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2년 발표를 하고 올해 네. 3년째 동반성장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유통업계 성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벌써 다음 달 11일이면 동반성장지수 세 번째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2년간 평가 대상 6개 업종 중에서 이 유통업계는 가장 저조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서 비슷한 성적을 기록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떨고 있는 기업이 하나가 네. 있습니다. 바로 홈플러스인데요. 특히 2011년 롯데쇼핑과 이마트는 그리고 2012년 롯데마트는 양호 등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선전을 한 건데 유독 홈플러스는 2011년과 2012년 2년 연속 모두 최하 등급인 개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2년 지수를 발표했는데 2년 모두 꼴찌를 했으니까 정말 말 다 한 건데요. 정말 공부를 못하는 기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네. 듭니다. 특히 이렇게 2년 연속 꼴찌 등급을 받은 기업은 바로 홈플러스가 아주 유일하다고 하니까 정말 챔피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2년 동안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는데 2번 연속 꼴찌라 정말 동반성장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올해는 좀 노력한 기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전혀 네. 노력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홈플러스는 그동안 유통업계에서 가장 많은 신규 매장을 출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전통시장 상인들과도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었는데요. 동반 성장보다는 이 골목 상권을 탈취하는 데 1년 동안 힘을 쏟은 셈입니다. 지난 2013년 지난해 3월 합정점을 시작으로 해서 오산점, 경산점, 인천 청라점, 남현점, 상봉점까지 계속해서 출점을 해왔었는데요. 심지어 출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남의 눈을 또 의식을 하긴 했나 봅니다. 네. 보도 자료도 내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계속 이렇게 신규 출점들을 강행해 왔던 건데요. 네. 지난 2009년 이후에 올 9월까지 또 SSM 사업 조정 신청 건수 역시 464건으로 정말 조정 신청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시끄러웠었는데요. 홈플러스는 인근 골목 상권과 상생 협의를 하면 된다라고 여러 가지 해명도 함께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 상권의 상인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까요? 네. 이렇게 그 골목 상권을 탈출을 해가면서 어떻게 같이 상생을 하자는 건지 제 머리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동반성장 지수를 평가하는 기준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홈플러스는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자숙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무섭기는 했나 봅니다. 이 동반성장지수 세 번째 지수를 발표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 그 지수를 통계를 내는 방법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의견을 낸 건데요.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는 방법을 업종별로 유통업계끼리 통계를 내거나 아니면은 좀 개선된 경우에는 이런 플러스 점수를 좀 더 주거나 이런 방안들을 함께 이렇게 논의를 해서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업종별로 나누다 보면은 동반성장지수 이런 절대적이지 않고 아주 네. 그냥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평가가 될 텐데 얼마나 그게 공정한 그리고 믿을 만한 통계가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머리를 싸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네, 이 동반성장위원회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역 상권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는 홈플러스 그냥 두고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참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네.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 홈플러스의 조성환 사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장 출점과 관련돼서 집중 추궁을 당했었는데요. 동반성장지수를 최하위점을 받고도 오히려 계속 리테일을 확대하고 있으니까 과연 너네가 동반성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긴 있는 것이냐 계속 혼쭐이 한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성환 대표는 리테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동반성장을 위해서 네.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전혀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성환 그 사장은 이 국감 기간 중에 미국 보스턴 대학교 홈플러스 경영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향후 10년간 국내에서 5천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을 바꾼 건데요. 네. 한 입으로 어쩜 이렇게 두 말을 할 수 있을지 네. 자아분열을 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도성환 체제가 이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1주년이 됐는데요. 이 새로운 2주년에는 올해와 좀 더 다른 분위기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유통업계가 점차 이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군을 확대하고 점포 확대에 공격적인 이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1주년 자리에서. 과연 이 공격적인 점포 확대, 과연 동반성장과는 거의 반대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그리고 홈플러스 365, 홈플러스 알뜰폰 매장까지 공격적인 그런 확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성환 사장 이제 1주년이 지나고 2주년이 됐는데요. 정말 어쩜 그렇게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지 똑같이 답습하는 모습 그렇게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도성환 사장 이제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얼마나 혼이 나시려고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는 걸까요? 그동안 얼마나 동반 성장에 기여를 해왔는지 다음 달이면 알게 될 텐데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동반 성장 즉석밥인 깨끗한 밥을 출시하셨죠. 이 성장도 좀 깨끗하게 페어플레이하면 어떨까요? 계속해서 업계 바라보겠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와 공식 딜러 8개사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를 위한 10억을 기부를 했죠. 네, 10억 원이면 참 큰 금액인데요. 네. 큰 결정을 해줬습니다. BMW 그룹 코리아와 공식 딜러 8개사가 이 피해자를 위해서 1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BMW는 또 그 BMW 골프컵 인터내셔널 2014 국내 대회와 그리고 월드 파이널 역시 참여를 전면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경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아마추어 골프 토너먼트 대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BMW 그룹 코리아의 김효준 사장은 이 기부 소식을 알리면서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위로와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함께 세월호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또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차원에서 10억 원의 성금을 모아서 마련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금액들은 이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중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점차 마련을 해서 성금을 기부를 또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BMW 그룹 코리아 정말 큰 결정을 해줬고 네. 또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헌원하는 모습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BMW 정말 통이 큰 것 같습니다. 이 액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사회의 아픈 부분을 기업이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기업들이 가져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아진 성금이 모쪼록 꼭 필요한 데 쓰이길 바랍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경제를 검색하시면 아주 모바일 TV를 스마트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